예, 여기 흥선대원군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대원군이란 표현은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그럽니다. 조선 왕조에 대원군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니까 왕이 누군가 있겠죠. 그 아들이 고종.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요 시기를 세도 정치기라고 배웠죠. 어린 왕들 때문에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 말아먹는 시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 흥선대원군 이 사람인데 얼굴 볼까요? 실제 사진이에요. 이 흥선대원군이 좀 똘똘해. 근데 세도 정치 때 세도 가문들한테 찍히면 죽기 때문에 몰래 바보 행세를 하다가 최고 어르신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린 아들이었던 고종을 왕위로 앉히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왕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고종이 어린 나이 즉위를 했기 때문에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원 자체가 이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대내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 3대 60여 년간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개판치고 있는 시기고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간매직으로 관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삼정이 문란, 세금 같은 이 세 가지를 문란하게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농민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홍경래난,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해서 요 남쪽 지역으로 전국으로 파급되었던 임술 농민 봉기, 이 두 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홍경래난, 임술 농민 봉기. 그래서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왕은 아니지만 권력을 잡았을 때 세도 정치로 나라가 개판이었고 이때 고종이 왕이 되면서 대원군이 대실을 정치했다. 근데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오던 시기예요. 이들의 목적은 통상 요구입니다. 통상은 무역하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서쪽 바다를 중심으로 서양의 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그 당시 사진인데 이런 서양의 배들을 뭐라 불렀냐면 이양선이라 불렀어요. 달을 이 모양 양, 다른 모양의 배란 뜻인데 딱 봐도 우리나라 배랑 달라요. 대포가 달려 있고 철로 되어 있는 이런 철선이 이양선이었는데 이들의 목적은 무역하자, 통상하자. 그 당시 이 이양선의 출몰은 우리 조선 백성들한테는 공포 그 자체였었다고 하죠. 그래서 대원군이 권력은 잡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 이양선 서양 세력이 출몰하면서 통상을 요구하던 시기이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이런 개혁들을 합니다. 인재를 고르겠어요. 아까 세도 정치기 때는 특정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잡았었죠. 어떤 애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얘네들만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 그래서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당파랑 관리 없이 능력 그대로 인재를 등용합니다. 잘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정 사람만 쓰지 않고 고르게 인재를 등용했고 비변사를 축소합니다. 비변사 우리 배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겪으면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임시기구였지만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것이 비변사였었죠. 근데 이것을 폐지하게 됩니다. 축소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폐지하게 되는데 원래 비변사에는 정치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여기서 다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정치는 의정부에, 군대는 삼군부에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변사의 권한을 의정부랑 삼군부로 쪼개서 강화되었던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자, 그리고 법전, 나라가 개판이죠.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합니다. 대전했던 육정조례. 대원군의 업적 중에 큰 것이 경복궁 중건이에요. 중건이란 말은 다시 지었다는 뜻이야. 왜 다시 짓냐면 임진왜란한테 불에 탔거든. 그것을 이때까지 방치하다가 중건을 합니다. 임진왜란한테 왜 불에 탔냐면 일본 애들이 불 지른 게 아니라 왕이 의주까지 도망가죠. 선조.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 원망하면서 경복궁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권위가 떨어져 있지. 그래서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대표 궁궐인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럼 궁궐을 다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겠죠. 돈은 이렇게 충당했다고 합니다. 원납전을 거뒀대요. 원하면 내는 돈인데 강제로 삥 뜯었대. 그래서 원하다 납부하다 원하면 내는 돈이었는데 이 원자가 바뀌었다고 해요. 원망하다 원자로. 그래서 원래 원하면 내는 돈이었지만 원망하면서 내는 돈으로 바뀔 정도로 강제로 기부금이지만 삥 뜯은 거지. 양반들한테. 양반들 입이 대빨 나왔겠죠. 그 도성문 성문을 통과하게 되면 통행세를 받았대요.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거지. 그래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 돈이 엽전이었거든요. 엽전의 100배 가치를 지니는 고액의 화폐 당백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막 찍어내는 거지. 그 순간은 좋았겠지만 이 고액의 화폐가 시중에 유통이 되면은 물가가 뛰게 되면서 백성들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 그리고 통행세 그리고 당백전을 발행했다라는 거. 사람들은 백성들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 져야 되는데 가가지고 끌려가서 궁궐 짓는데 끌려가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교과서는 이게 경복궁 타령이라고 타령 노래를 불렀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었고 나무 같은 경우는 양반의 묘지림 묘지가 뭐예요? 무덤이잖아. 이렇게 쓰면 무덤 주변에 나무들 있죠. 요거를 댕강 잘라가지고 경복궁 짓는데 썼다고 해요. 원래 강원도 쪽에 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게 불에 한번 탑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사라지고 나무가 부족하니까 양반의 무덤, 조상 무덤에 주변 나무를 잘라서 썼다고 합니다. 양반들도 열받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돈을 삥 뜯거나 고액 화폐를 발행하거나 통행세 내거나 백성들 일시키거나 양반 묘지를 발췌하거나 양반과 상민 모두한테 불만을 초래했던 것이 경복궁 중건이에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후손들한테는 지금 우리 서울에 가서는 경복궁이 이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이 중건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서원철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원이 뭐였어요? 선생님 두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라고 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고 여기서 배출한 애들이 사림이었었죠. 이 사림이 나중에 붕당 정치하잖아요.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가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붕당 A 서원 출신의 붕당이 있고 B 서원 출신의 붕당이 있었죠. 그래서 붕당의 기자에는 아래에는 서원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원래 처음에는 공부하는 기관이었는데 이게 마을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세금을 안 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검은 도장을 찍어서 편지에 금액이 쓰여져 있어. 그 금액만큼 서원에 납부해야 되는 거야. 납부하지 않으면 서원에 있는 양반들이 가가지고 발길질하고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처음에는 공부하는 기관으로 좋았지만 그리고 붕당이 근거지가 되었지만 세금도 안 내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나쁜 짓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조차도 특정 서원에 가가지고 발길질 당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원에 원망이 많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원래 한 600여 개 되거든요. 600여 개에서 47개만 남기고 싹 쓸어버립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죠. 누가 반발했을까? 일단 백성들은 엄청 좋아했어. 왜? 백성들 삥 뜯던 서원이 사라지니까. 근데 양반 유생들은 반발합니다. 거품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반발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유교를 만든 공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백성들을 괴롭히면은 용서치 않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서원, 유교를 만든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흥선대원군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양반과 유상들한테 반발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훗날 흥선대원군이 왕이 아니잖아. 왕이 아니고 고종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치하는 부분인데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부분이 이 서원철폐입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과 서원철폐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도정치 때 나라가 망하고 있었죠. 왜?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잖아. 삼정이 뭐길래 그렇게 힘드냐면 요 세 가지라고 앞서 배웠습니다. 전정, 군정, 황곡. 이 전이 받전자예요. 한마디로 땅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군정,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그래서 군대를 실제로 간 게 아니라 세금 냈었다 그랬죠. 환곡,
원래 곡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만 받는 거였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는 거의 세금처럼 됐는데 이것을 뭐라 그런다? 삼정이라 그런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문란하게 운영되었다. 한마디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천정, 땅에 매기는 세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양전 사업을 합니다. 양전 사업이 뭐냐면 토지가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빠진 땅을 체크해가지고 거기다가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돼 있는 땅에만 세금 때리다가 이제 숨겨진 땅을 찾아서 세금을 때리니까 공평해지고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되겠죠. 그리고 호포제, 요게 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원래는 누구만 냈었냐면은 어, 평민, 상민이라고도 하죠. 뭐 양인이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일반적인 평민들만 이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냈어요. 군포라는 세금을 냈거든. 근데 이제 누구한테도 양반들한테도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신분제도 이렇게 되고 거의 상당수가 개나 소나 다 양반이야. 그리고 평민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몇 명 되지도 않은 평민들이 세금 내려니까 막 그냥 똥구멍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 요 개나 소나 양반들 세금 안 내거든. 그래서 이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물린 것이 호포제. 그래서 양반들이 또 개거품 물죠. 서원철폐 때문에 안 그래도 개거품 물었는데 이 양반들한테도 세금 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쌍놈들하고 똑같이 세금을 냅니까? 하고 개거품 물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 표가 잘 나와요. 호포법 실시 전에는 면제, 세금 안 내는 양반들이 50% 정도는 됐어요. 근데 호포법 실시 후에는 어때요? 양반들도 거의 대다수가 세금을 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잘한 게 이 호포제예요.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물렸다라는 거. 환곡, 원래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10분의 1 정도 받는 게 이 원래 환곡이 좋은 취지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였어. 근데 이거 원래 누가 했었냐면은 국가의 관리, 공무원들이 했었거든. 근데 세도 정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썩었잖아. 탐관오리라서 삥 뜯기 바빴잖아요. 10분의 1 걷어야 되는데 뭐 원금의 2배, 3배 막 엄청나게 걷는단 말이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봤더니 온 곳에 그냥 쓰레기들만 있으니까 이 국가 관리가 관리하던 것을 요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민간인들한테. 그래서 사가 개인 사자야.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도록 사창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받는 부분을 국가 관리 공무원이 하던 것을 개인 민간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 민간인은 믿을 만한 덕망 있는 사람이겠죠. 이것을 개인이 운영했다 사창제. 그래서 삼정을 이렇게 개선했더니 농민들이 막 앞서 얘기했잖아요. 막 고추 자르고 고추 들고 막 반란 일으켰었는데 그거 해결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이 호포제에 남자들한테만 물렸었다고 그랬잖아요. 고추 달린. 그래서 실제로 고추도 막 자르고 그랬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삼정에 개혁하면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중건이나 서원철폐 등으로 양반들한테 불만이 쌓이면서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본 부분 간략히 정리하고 아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합니다. 왕은 아니었죠. 세도 정치기를 겪고 고종이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세도 정치기로 삼정이 문란했고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개판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들이 이양선을 끌고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대포로 빵빵 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이럴 때 대원군이 일단 국내 개혁을 합니다. 이 아래 부분은 다 국내 개혁이에요. 대외 개혁은 나중에 따로 다른 파트에서 배웁니다. 먼저 인재를 고루 등용합니다. 세도 정치기 때 안동 김씨 같은 애들만 권력을 잡았는데 능력만 있으면 인재를 고루 썼고 비변사가 너무 세졌죠. 왕권까지 위협을 하죠. 그래서 비변사를 축소를 하고 의정부랑 삼군부한테 정치 기능과 군사 기능을 나눠서 그 기능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법전 편찬했고 그리고 임진왜란한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하지만 돈을 마련 위해서 원납전, 통행세,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불만이 쌓였고 사람은 백성을 썼고 불만이 쌓이죠. 그리고 재료는 양반의 묘지름 등을 쓰면서 양반과 상미 모두에게 불만을 초래한 것이 경복궁 중건이다. 그리고 그 당시 때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과 농민으로 괴롭히던 서원을 철폐합니다. 한 600여 개 되는 것을 47개만 남기고 없애버립니다. 백성들은 환영했고 양반들은 개거품 물고 저항했죠.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대원군이 물러납니다. 대원군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정을 개혁했다라는 거. 전정 땅에 매기는 세금인데 숨겨놓은 토지를 찾아서 세금을 징수했던 양잔 사업을 실시했고, 그리고 평민만 내던 세금을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물리는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가 관리가 하던 것을 못 믿으니까 일반 백성한테 곡식 대하는 것을 민간인한테 맡기면서, 민간이 사적인 사람이잖아요. 사창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주고, 문제, 사창제를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다. 실시했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변사 기능이 확대되었다. 아니죠. 축소했죠. 의정부랑 상군부의 권한을 나눠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했고 당백전을 발행했죠. 맞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 군정을 개혁해야 했대. 상민, 평민한테만 내던 군포를 양반한테까지 징수했대요. 호포제죠.